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와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죠. 공황발작 증상을 겪고 난 다음에 이유 없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밤이 되면 그런 불안감이 더 심해지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불면증도 힘들고 공황장애 증상도 힘들고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안정제를 드시면서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이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잠을 잘 자야 되는 분들이 잠을 더 못 자게 되면서 수면제까지 함께 복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불안장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증상 자체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딱 오게 되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혹은 약하게 강하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증상이 없을 때도 증상이 언제 다시 발현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 그리고 거기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플러스되게 되는 거죠. 이런 공황장애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심리적으로는 심한 불안감, 초조감,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신체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호흡이 힘들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다, 어지럽다, 손발이 저리거나 떨린다, 그리고 머리나 상체 혹은 전신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식은땀이 확 나다가도 또 오한이 확 들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약간의 신체 변화에도 이게 다시 공황 발작, 공황장애 증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신체 변화에도 남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한 불안감을 그렇게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밤이 되면 더 심해지게 되면서 불면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이 힘들다, 숨쉬기가 힘들다, 숨이 멎을 것 같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그런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메스껍다거나 어지럽다라는 증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석증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볍게 어지럽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이 혹시 뇌질환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황장애 증상들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도피 반응 혹은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폭행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잘. 그죠? 근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스트레스라든지 과거의 나쁜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에 의해서 이런 방어 기제가,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교감신경의 급격한 항진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황장애 증상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심장과 담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심장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담이 작아졌다, 담력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상태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기능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심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부죠.
그리고 그 성질은 한의학적으로는 불이라고 보거든요. 불과 같은 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장의 양기라는 건 결국 이 심장이 펌핑을 해서 피를 내보내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바로 심장의 양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양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체내 수분이 발산되거나 배출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체내 수분이 자꾸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몸에 자꾸 머무르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분도 결국 물이라는 거죠.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 심장이라는 불이 물에 의해서 꺼지려고 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수기가 능심, 그러니까 수기가 심장을 능멸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면 심장이라는 그 불이 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내의 수분이 저류, 그러니까 정체되는 상태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체내에 정체되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은 배까지 잠기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이렇게 물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왜 호흡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수분은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장부 쪽에 더 많이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라든지 머리 쪽에 더 많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호흡이 힘들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상태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의 양기가 부족해져서 물을 배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약해진 양기를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발동이 돼요. 마치 이제 양수기가 물을 빼내는 것처럼 심장 박동수를 막 늘려가지고 체내 수분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물을 빼내서 심장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많이.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체내 정체된 수분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수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호흡기라는 머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소화기 쪽으로 많이 머무르게 되면은 약간 메스꺼운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 쪽에 머무르게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가 이런 한의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불안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증상들이 유독 잠자리에 딱 누우면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황 발작처럼 급격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딱 편안한 상태로 딱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답답해, 뭔가 모르게 좀 어지러운 듯 하면서 불안감이 심해져. 누우면 그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누웠을 때 머리와 가슴, 심장 쪽으로 흘러가는 체액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그 체내 수분들이 주로 아래쪽에 많이 머무르는 반면 눕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머리끝까지 쭉 평평하게 올라가면서 더 많은 수분이 머리 쪽에 머무르게 되고 공급이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다시 두근거림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어지러움, 불안 등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불면증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장과 담력을 키워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은 내가 옛날 같지 않게 자꾸 소심해져요. 아주 조그만 거에도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자꾸 나요.
담력이 약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심장과 담력의 힘을 키워주는 약제를 배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체내에 정체된 수분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면대가 있으면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계속 그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꿀렁꿀렁 거리게 되면서 뭔가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이 몸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수구를 뚫어주는 개념, 그러니까 체내에 정체된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계속 배출해주는 그런 치료도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피가 부족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로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많이 피곤할 때 자주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혹은 평소에도 빈혈이 있어서 자주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한다, 혹은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나는 일어날 때마다 핑핑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공황장애 증상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약간의 자극이라든지 몸에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긴장감이 확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해져 있는 무의식적인 긴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힘을 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긴장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긴장 속에서 계속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가슴이라든지 뒷목, 어깨 뭐 이런 쪽 근육을 만져보면 엄청나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만지지 않아도 평소에도 왜 이렇게 막 어깨가 뻐근하지, 뒷목이 뻐근하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 번씩 가슴 쪽의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그 긴장이 복부라든지 종아리 쪽 긴장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주고 있는다거나, 나도 모르게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거나, 나도 모르게 턱관절에 힘을 주면서 이 턱관절 통증, 종아리에 쥐가 난다거나 배가 자주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긴장을, 무의식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공황장애가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요령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열받는다, 화가 난다, 아니면 긴장이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심호흡을, 큰 숨을 자주 쉬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도 자주 심호흡을 해주면서 가슴을 자꾸 이렇게 펴주고 심장이 힘껏 뛸 수 있는 자세를 자꾸 만들어주는, 가슴을 펴주는 자세, 이런 걸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심장의 양기가 부족해져 있는 분들은 심장의 양기가 부족해져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뛰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양수기 모터가 고장이 나면 한번 세게 억지로 돌려가지고 한번 뺑 돌기 시작하면은 모터가 뺑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도 땀이 살짝 나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심장이 한번 힘껏 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많으면 한 5번 정도로 규칙적으로 과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 그리고 매운 음식, 짠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되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을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를 해버려요. 나는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몸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약해지다 보면은 결국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 심장박동수를 빨리 뛰게 만드는 이런 음식들은 조금 평소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분들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